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코아 파이낸스의 성향별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코코아 파이낸스 관련해서 실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상단의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실제 성향별, 그러면 실제 투자를 진행했을 때 내가 지어야 될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보상이 어떤 건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개념에서 리스크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코코아 파이낸스는 기본적으로 클레이를 담보물로 맡기고 그 담보물의 가치에 맞게 일부 부분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코코아 파이낸스에서의 통용되는 코인인 KSD라고 하는 1달러와 고정되어 있는 1달러를 추종하는 이러한 코인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코코아라고 하는 보상 코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통용되는 게 크게 세 가지 코인이 있다. 클레이를 담보로 맡게 되는 거고 그 담보를 기반으로 그 담보물의 일정 비율만큼을 KSD, 즉 이거는 USD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스템에서는 이게 1달러를 인식을 한다. 그래서 이걸 빌리는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는 액션에 따라서 코코아라고 하는 보상 코인을 받는데 이것을 이제 판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 보면 그럼 리스크 부분에서는 클레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클레이를 담보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코코아 파이낸스에서의 인정하는 그 LTV, 최대 이제 맥시멈 LTV 값은 60%입니다. 그럼 이 60%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담보를 잡아줄게 대신에 그 가치의 60%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LTV라는 게 기존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는 최대 대출 한도값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클레이가 개당 현재 가격이 1달러로 쳐볼게요. 1달러에 10,000개를 내가 담보로 맡겼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불이죠. 만불의 가치가 담보로 잡힌 건데 최대 LTV는 60%입니다. 60%고 최대 대출 한도는 45%입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45%니까 이 최대 대출 한도까지 다 빌렸다고 가정을 하면 KSD 4,500 이렇게 KSD를 빌려주게 됩니다. KSD는 시스템에서 1USD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 클레이 10,000개에 우리가 만불치에 담보물을 맡기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양은 4,500 KSD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경우에 클레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담보로 잡은 담보 가치가 내려가니까 빌린 돈에 대해서의 비율이잖아요. 지금 4,500분의 많이 45%인데 앞에 이 분모가 내려가니까 요거는 당연히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7,500불이 되었다고 쳐보자고요. 7,500불이 되었다. 즉 클레이 개당 가격이 0.75불로 25%가 하락했다고 치면 4,500 나누기 7,500을 하면 60%가 됩니다. 즉 앞에서 말한 LTV 가격 60%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체 담보를 맡기고 최대 한도의 대출인 45%를 받았을 때 담보물의 가격이 내가 맡긴 시점 대비해서 25% 하락했을 때 25%가 하락하면 전체 비율이 LTV 비율이 60%에 도달한다. 그래서 청산이 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청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청산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로 맡겼던 것들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담보로 맡긴 거는 10,000 클레이라고 하는 코인이잖아요. 근데 10,000개의 클레이를 현재 시세 0.75불에 처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10,000개의 클레이를 0.75불에 팔았으니까 7,500불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 시스템은 회수해야 되는 돈이 얼마냐면 4,500 KSD를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4,500 KSD를 회수하고 남은 3,000불치는 저에게 돌려받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최초에는 10,000개의 클레이를 10,000개라고 하는 개수의 클레이를 맡겼는데 10,000개의 클레이가 가치가 하락분이 있었죠. 1불에서 0.75불로 이렇게 가치가 하락했었으니까 이 10,000개의 클레이가 나중에는 돌아와서 보니까 현재 기존에 받았던 4,500 KSD하고
요거는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회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청산에 의해서 남은 이 3,000불치, 요 3,000불치가 하니까 7,500불치만 남게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클레이 가격이 얼마였나요? 0.75불로 하락했을 때의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서 7,500불치로 클레이를 다시 사게 되면 똑같이 이제 10,000불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러한 메커니즘이니까 이제 담보물이 청산되는 케이스에는 이렇게 이제 내가 그 돈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청산이라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결국 굳이 청산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럼 이 청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담보물을 더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LTV 값이 낮아지려고 하면 담보물이 많아지던가 대출을 일부를 상환하면 되겠죠. 이걸 일부러 갚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클레이를 추가로 담보로 이렇게 잡아주던가 그게 아니면 내가 빌렸던 돈을 일부를 갚아주기만 하면 청산당할 일은 없다. 어차피 클레이는 내가 처음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치니까 클레이 가격 변동은 있겠지만 클레이를 개수를 추가를 하기는 쉽지 않으면 내가 빌렸던 돈만 잘 다른 코인을 산다든지 이러지 않고 KSD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청산당할 일은 없다. 물론 클레이 가격 하락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가 되겠고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또 두 번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가 KS 대출 상환을 다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담보물을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7일간의 유예기간이 존재한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그 클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아마 노드로 사용을 하나 봐요. 노드로 사용할 때는 클레이튼 그 전체 생태계에 백서에 나와 있듯이 노드 운영 시에는 7일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이 빠지는 기간 동안 7일간 유예기간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결국은 앞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보상으로 받는 코인이 결국 코코아인데요. 이 코코아를 받았을 때 이거를 그 코코아 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나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리스크다. 요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 중에서 리스크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은 내가 그러면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있느냐. 요게 이제 본인의 성향하고 어떤 게 맞는지를 잘 보고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클레이를 담보로 맡기고 어쨌든 간에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KSD라고 하는 코인을 대출을 받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인을 빌린다고 해서 이자가 없는데 오히려 내가 클레이를 KSD로 지금 빌린 상태면 그 현재 기준으로 제가 현재 기준으로 전부 다 수익률을 적었습니다. 이건 홈페이지가 그 실제 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대출만 받아도 보상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얼마? 190%를.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1불짜리 만 클레이, 만 불치를 해서 4,500불치를 빌렸다고 하면 이 4,500불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몇 프로를? 190%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초 그 담보물을 제정한 거는 만불이고 그거에 따라서 대출을 4,500불치를 받았는데 그거에서 대출 받은 액션 하나만으로도 190%까지를 이렇게 갖는 거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이게 청산당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다? 플레이 가격이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럼 이때 뭘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KSD를 갚아주면 되잖아요. 저는 대출만 했지 제 지갑에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KSD를 갚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만약에 적정 수준 이상 이하로 내려갔다. 그럼 제가 점점점 KSD를 갚아주는 행동만으로도 저는 어쨌든 간에 이자를 190%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4,500에 대한 190% 이자를 먹을 수 있겠죠. 뭐 500을 갚으면 4,000만 남으면 LTV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가 관리가 가능하니까 가장 1단계적인 거고 물론 여기서 이제 KSD를 시스템에 이제 예치시키는 on 탭을 통해서 예치시키는 게 있는데 요걸 하면 추가적으로 20%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나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레이를 담보로 맡기시고 190% 대출을 받아서 190%의 이율과 그리고 이 4,500불을 on에 그냥 넣어 놓으면 그 20%를 더 받으니까 210%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왜? 내가 클레이 가격이 얼마인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LTV 값이 얼마인지만 보고 있으면 불안하다 싶으면 on에서 빼가지고 클레이에서 KSD를 리페이 하면 되는 겁니다. 리페이 KSD라는 메뉴에서 갚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210%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가서 보상 코인으로 받는 게 결국 이제 코코아라고 하는 보상 코인이었잖아요. 그럼 이 코코아라는 보상 코인을 내가 받은 다음에 코코아의 가격은 변동을 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결국은 얘들이 찍어내는 코인이잖아요. 찍어내서 주는 코인인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유틸리티가 있어야 사람들이 팔지 않고 오히려 사는 사람도 생길 거란 말이죠. 우리가 클레이 스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SP라는 보상 코인이 나왔을 때 그 보상 코인이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게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서 뭐 10만 원까지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결국 있었는데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도 KSP의 그 유틸리티의 가장 기본이 스테이킹을 통한 재해치를 통한 추가 수익, 그리고 두 번째가 LP 그 리퀴드 풀을 제공했을 때 페어로 제공했을 때의 추가 수익, 이런 것들로 유지를 했듯이 코코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코코아를 스테이킹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 2050%라고 하는 높은 이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지 않고 다시 재예치하게 묶어주는 게 만들게 지금 유인을 하고 있고, 전체 발행된 그 코코아 중에 현재 한 32% 수준으로 지금 그 스테이킹이 진행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스테이킹을 진행했을 때 내가 언스테이킹을 하는 데는 9일간의 시간이 걸린다.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KSP는 1년도 뭐 걸리는데 그 코코아는 그거 생각하면 뭐 별로 좀 짧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클레이 스왑처럼 LP 파밍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 4가지 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위에 3가지가 좀 비율이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면 KSD가 기본적으로 있고, 뒤에 클레이나 아니면 K다이나 KUSD 두 개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요거는 클레이는 클레이고, 얘들은 약간 변동은 있지만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약 500% 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 코코아가 나오고 있다. 수준의 코코아가 나오고 있고, 또 다음으로 코코아와 클레이를 묶어버리면 4000%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코아가 다른 이러한 지금 곡괭이들에 대비해가지고 가격 방어가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실제 코코아 가격이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 3불을 찍었다가 다시 뭐 2불대로 갔다가 다시 점점 3불 이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뭐 이거 가격 변동은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유틸리티를 부여했다. 스테이킹과 그 다음에 그 LP로 묶었을 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당장 시스템이 좀 안정되는 분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곡괭이 가격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고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뭐 가장 난 안정적인 걸 추가하실 수 있다면 여기 1번, 2번만 하셔서 210%를 얻으실 수 있는 거고, 뭐 3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얻은 코코아는 내가 스테이킹을 해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4번은 LP를 추가로 만들어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뭐 그 가지고 계시는 자산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게 해서 뭐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보셨으면 되겠습니다. 뭐 4번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대출을 해서 뭐 KSD를 얻을 필요가 없고, KSD를 클레이 스왑에서 얻을 수가 그 스왑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묶어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코코아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이 코코아라고 하는 코인의 릴리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태계의 토큰 이코노미를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총 발행량이 한 10억 개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요게 총 4년 동안 분배가 된다. 요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하실 게 이제 리퀴드 마이닝, 우리가 했던 4개 풀 보유자들한테 총 5억 개가 분배가 되는, 4년 동안 5억 개가 분배가 되는데, 그 중에서 비율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리퀴드 마이닝 5억 개가 4년 동안 분배될 때 그 비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KSD 대출자 리워드. 아까 앞에서는 제가 190%라고 언급한 그게 이제 KSD를 대출하기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5%를 준다. 그래서 이게 한 190% 수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코코아에 스테이킹 하면 준다. 여기 아까 한 2000%라고 했죠. 지금 현재. 이게 한 10%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 플레이 코코아가 한 4000%라고 했죠. 그게 배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60%나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이렇게는 약 500% 정도 수준은 분배율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에코시스템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개발 물량인지 뭐 정확한 뭐 쓰임새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의하실 거는 뭐 이니셜 마이닝도 초기 유동성이니까 100만 개고 많지 않으니까요. 제끼고, 주의하실 거는 이제 얼리 베이커라는 부분과 팀 물량이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얼리 베이커랑 또 팀 부분은 뭐 사실 결국 이거 두 개가 합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물량입니다. 즉 이게 언제 풀리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당장 다 던지진 않겠지만 좀 생태계가 약간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들어서는데, 자, 이게 언제냐? 얼리 베이커와 팀 물량이 언제인지를 보면, 이거는 얼리 베이커와 팀 물량은
시작한 뒤에 세 달까지는 없습니다. 세 달간을 그 락이 걸린 상태니까 현재 이게 10월 뭐 5일 정도 출시됐으니까 1월 5일까지는 최소한 석 달 동안은 얼리 베이커 물량과 팀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풀린다고 해도 이게 순차적으로 풀린다. 퍼센테이지가 순차적으로 풀린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전부 다 리퀴드 마이닝이라든지 뭐 에코펀드와 관련된 물량들만 풀리니까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코코아의 그 가격 변동성을 봤을 때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뭐 약간은 좀 덜 리스크한 부분이 석 달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석 달 뒤에도 팀 물량이라든지 얼리 베이커 물량이 얼마나 쏟아질지는 그때 상황을 봐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석 달간은 최소한 뭐 리퀴드 마이닝과 에코펀드 관련된 물량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코아 파이낸스의 전망은 결국 뭐냐?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플레이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 바로는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플랫폼보다, 이런 디파이 보다 코코아가 물론 이런 러그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하면 정말 그 가장 수익률은 높은 플랫폼이다. 뭐냐고 하면 플레이 개수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KSD만 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출자 보상, 뭐 아까 말했던 190% 더하기 20%뭐 이런 케이스만 보더라도, 물론 제가 이제 전체 물량에 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클레이를 1만 부치를 맡기면 그 중에 4,500불치를 대출을 받는 거고, 4,500불치에 210%니까, 네, 210%니까 실제 1만 불치로 떼면 한 100%대가 되겠죠. 네, 이율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리스크라고 하면 플레이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안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마지막에 좀 공격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 봤고요. 뭐, 물론 이러한 것들이 뭐 투자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보장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하지만, 뭐 이런 그 기존에 투자를 받았던 해시드라든지 이러한 그 네임밸류 있는 그 VC들로부터 투자도 받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은 플레이가 지금 이렇게 뭐 가격 방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좀 사용처가 생김에 따라서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 여러분.